안녕하세요, 신상중학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84쪽 세포의 수를 늘려 체세포 분열이라고 되어 있는 소단원 내용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은 양이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로 치자면 144쪽에서 체세포 분열이 무엇인지, 그거를 관찰하는 실험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체세포 분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그래서 189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 그럼 다시 184쪽 돌아와서 자, 차근차근 선생님 따라서 교과서 내용 훑어보고 정리해 볼게요. 자, 밑줄 칠 수 있게 선생님이 펜을 바꿔볼게요. 자,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 배울 거는 세포 분열인데, 세포 분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오늘 배우는 체세포 분열과 다음 시간에 배울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분열은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체세포 분열은 몸이 성장하거나 커지거나 아니면은 하나의 세포가 그냥 똑같은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질 때, 그 나눠지는 방법을 체세포 분열이라 하고, 생식세포를 만들 때, 생식세포란 건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정자, 난자거든요. 정자, 난자를 만들 때 이루어지는 세포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은 체세포 분열은 원래 있던 세포랑 똑같은 세포로 나눠지는 게 체세포 분열이라면, 생식세포는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이 반만 들어가 있는 게 생식세포 분열이에요. 왜냐하면 정자가 다른 난자랑 만나서 새로운 개체가 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체세포 분열을 배워볼게요. 아이고. 자, 교과서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봄에 심은 씨앗이 큰 식물로 자라고 갓 태어나 아기가 어른으로 되는 것 같이, 자, 밑줄 생물이 잠깐, 얘가 투명해져야 되는데 생물이 자라는 현상을 생장이라고 합니다. 생장, 우리 생장 호르몬 배웠죠. 자, 생물이 생장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크기나 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험을 한번 알아보세요. 자, 어떤 실험이냐면, 자, 교과서 밑에 보면 세포의 부피와 표면적 간의 실험, 이런 게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우무 덩어리라고 나오는데, 우리 그 비슷한 것 중에 청포묵 이런 거 먹어봤죠? 아니면 젤리, 막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젤리 같은 거 먹을 수 있죠? 그런 젤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똑같은 한 변이 2cm인 정육면체 조각 2개의 이 젤리 조각을, 우무 덩어리를 하나는 내비두고 하나는 크기를 8등분, 그러니까 반, 세로로도 반을 잘라서 8등분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똑같이 식용색소에 담궜대요. 그러면 나중에 담그고 건졌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는 지금 원래 하얀색 투명한 색의 젤리였는데, 빨간 물이 이렇게 테두리에 들어와 있고 작은 조각은 거의 가운데까지 다 들어와 있죠. 자, 요걸 가지고 우리의 세포의 크기가 왜 작게 만들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몸에서,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영양소가 온몸의 세포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포로 갈 때 세포 하나하나에 어떤 관이 있어서 영양분을 주입해 주는 게 아니에요. 피에서 들어온 영양소를 세포가 이렇게 스며들듯이 영양소가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서 생긴 노폐물은 또 스며들듯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세포가 크면 그 안에까지 영양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능한 한 크기를 작게, 표면적을 넓게 만들어서 가능하면 표면에서부터 영양소가 안에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세포는 일정한 크기 이상이 되면 둘로 쪼개져서 점점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185쪽에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작은 우무덩어리는 중심까지 색소로 물들었지만 큰 덩어리는 중심까지 물들지 않았다. 자, 이를 통해 우무덩어리가 클수록, 밑줄, 자, 우무덩어리가 클수록 중심까지 물질이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무덩어리가 크기가 커지면 부피가 증가한 만큼 표면적은 똑같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네요. 자, 여기서 보면요. 자, 얘는 지금 요 크기를 자르고 세로로도 또 한번 이렇게 단면을 한번 더 자른 거죠. 그러면 똑같은 걸 8등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피는 지금 부피를 치자면 4분의 1이 아니죠. 몇 분의? 8분의 1이죠. 부피를 치자면 8분의 1로 지금 줄어들었는데 면적은 표면적은 지금 앞면, 옆면, 뒷면, 밑면 모든 면이 지금 이 원래 있던 면적의 4분의 1이 됐죠. 그래서 얘는 표면적은 원래 크기의 4분의 1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표면적은 덜 줄었죠.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 비해서 지금 표면적이 더 넓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무덩어리 크기가 작아짐으로 인해서 표면적이 같은 부피당 표면적이 늘어나면서 안에까지 물질이 이동할 수 있게 돼요. 자, 똑같이 세포에서도 세포는 생명활동을 유지하려면 외부로부터 필요한 물질을 받아들이고 노폐물은 내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물질 교환이라고 해요. 자, 필요한 걸 받고 불필요한 걸 내보낼 때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도록 하려면 세포가 계속 커지면 안 되고 커지기보다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둘로 나누어져야 돼요. 이렇게 생물이 생장하면서 세포가 둘로 나눠지는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포가 너무 커지면 영양분을 받아들이거나 노폐물을 내보낼 때 그게 힘들어서 크기가 작아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을 한번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번 시간 배울 건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식물이나 동물에서 체세포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을 관찰을 해야겠죠. 사람 몸에서는 대부분 온몸이 다 자라니까 비슷하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만 식물에서는 식물의 줄기 끝 아니면 뿌리 끝 이 부분에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양파 뿌리 조각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자, 한번 훑어볼게요. 자, 양파 뿌리 조각의 체세포 분열을 어떻게 관찰하냐면 먼저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섞인 용액에 담가요. 그 다음 건져요. 하루 정도 담갔다 건져요. 그 다음 이번에는 묽은 염산에 넣고 조금 중탕해서 가열한 다음 꺼내요. 그 다음 뿌리 끝을 조금만 잘라낸 다음 얘를 염색하는 용액으로 염색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부침으로 막 잘게 찢은 다음 덮개 유리를 덮고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기억했나요? 자, 동영상 한번 과정을 설명한 동영상 간단히 보고 그리고 준비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거름종이.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실험복을 소리가 안 나네요. 양 조각을 관찰하기 위해 먼저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파 뿌리 끝을 1cm 정도 잘라 이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 뿌리 조각을 10% 묽은 염산에 넣고 6에서 8분 동안 섭씨 55에서 60도의 온도로 물 중탕합니다. 물 중탕한 뿌리 조각을 증류수로 씻어냅니다. 뿌리 조각의 끝부분만 1mm 정도 잘라 닫힌 유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뿌리 끝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은 다음 덮개 유리를 덮어 현미경 표본을 만듭니다. 현미경 표본의 덮개 유리 위를 고무가 달린 연필로 가볍게 두드려 양파 뿌리 조각이 고르게 펴지도록 합니다. 거름종이로 현미경 표본을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여분의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양파 뿌리 세포를 관찰합니다. 양파의 뿌리 끝을 아세트올세인 자, 여기까지 용액으로 볼게요.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핵이 보이는 것, 붉게 염색된 염색체가 뭉쳐있는 것, 양쪽으로 이동하는 것 등 다양한 모습의 세포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세포 중 분열을 막 끝낸 세포는 크기가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관찰을 하게 되면 여기 아세트산, 에탄올 용액, 이 과정까지 혹은 아니면 이 과정까지 다 끝낸 요 표본을 가지고 관찰은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자, 그럼 이제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처음에 에탄올과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 하루 정도 담근다. 자, 이 과정을 고정이라고 불러요. 자, 이 고정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이게 세포 분열을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잘랐어도 여전히 분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거를 딱 중지시켜 주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멈춰서 생명활동을 딱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이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묽은 염산에 넣고 중탕을 한대요. 자, 이 과정은 해리 과정이라고 불러요. 해리 과정은 아까 딱 고정시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포들이 막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 세포 막을 살짝 녹이면서 벽들을 녹이면서 하나하나 떨어질 수 있게 세포들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염색을 하는 거죠. 염색을 하는데 이 염색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핵 안에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염색되거나 또는 분열할 때 뭉쳐져 있는 염색체가 염색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염색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해부침으로 막 찢으면서 세포 사이사이에 염색약이 잘 들어가게 하기도 하고 세포를 잘 퍼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부침으로 찢는다고 세포가 막 갈갈이 찢기진 않아요. 왜냐면 세포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도 세포가 그냥 떨어지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 분리라고 부르고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그 덮개를 유리를 덮고서 고무 부분으로 누르면서 세포가 이게 쫙 한 겹으로 펴질 수 있게 하는 고정, 해리, 염색, 분리 이 과정은 압착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해요. 자, 실험을 하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이거 좀 확대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요. 지금은 그냥 흑백이라서 까맣게 보이는데 염색약이 이제 빨간 염색약이면 이게 빨갛게, 파란 염색약이면 파랗게 이제 염색이 된 상태로 보이게 돼요. 자, 잘 보면 어떤 애는 그냥 이렇게 핵 모양으로 동그랗게 보이는 애가 있죠. 자, 요런 애들이 있고 어떤 건 실처럼 막 뭉쳐진 게 여기 이제 막 막대기 같은 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보이는 애들은 요런 애들은 지금 아직 세포 분열을 하고 있지 않은 세포 분열을 준비하고 있는 간기의 세포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세포가 분열되면 이때 막 실처럼 풀어져 있던 염색사들이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전기. 그래서 염색사들이 좀 이렇게 덩어리로 뭉쳤죠. 막대기처럼. 요 상태가 전기. 이 상태가 전기. 그 다음 전기에서 이제 뭉쳐진 애들이 양쪽 분열이라는 거는 두 개로 나눠줘야 되니까 양쪽으로 똑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가운데 일렬로 줄을 쫙 서요. 요 상태. 요렇게 일렬로 줄을 쫙 서는 중기 단계. 그리고 나서 일단 일렬로 쭉 줄을 쓴 다음에 양쪽으로 한 짝씩 떨어져 나가는 후기 단계.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서 가고 있죠. 후기 단계, 그 다음 완전히 나눠지고 나면 가운데 이제 세포벽이 될 세포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말기 단계. 이런 단계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여기는 지우고. 그래서 이게 세포 분열하기 전에 세포를 모세포라고 부르고요. 세포 분열한 이후에 똑같이 생긴 두 세포를 딸세포라고 불러요. 모세포, 딸세포.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88쪽에 그림이 있지요. 188쪽 교과서에는 지금 여기 디지털 교과서랑은 조금 다르게 양쪽 페이지에 나눠져서 아마 보이겠죠. 자, 이제 하나하나 볼게요. 세포 분열하는 과정이에요. 자, 먼저 간기. 처음 간기에는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져 있어요. 그리고 풀어져 있고 요 핵을 둘러싸고 있는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는 상태예요. 자,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자, 핵막이 뚜렷하게 보이고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가 있네요. 아직 염색체는 안 됐어요. 자, 이때 중요한 간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은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끊임없이 분열을 하기 위해 유전 물질이 지난 시간 우리 DNA라고 배웠죠. DNA를 계속 복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분열하기 위해서 이 바깥 부분 세포질을 막 양을 늘리면서 이제 분열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분열이 시작되면 자, 여기 핵 분열 단계. 자, 전기 먼저 볼게요. 자, 전기에서는 자, 아까랑 중요한 다른 점이 자, 핵막이 없어져요. 아까는 막으로 딱 동그랗게 보였었는데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사가 뭉쳐져서 염색체가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로 뭉쳐지고 핵막은 없어지면서 또 하나 새로운 게 방추사가 형성돼요. 방추사라는 건 이제 양쪽으로 분열돼서 떨어져 나가야 되니까 염색체를 끌고 가는 애들이에요. 얘가 이제 하나씩 염색체를 이제 딱 결합을 해서 양쪽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주는 애예요. 자, 요게 이제 요렇게 이제 벌레처럼 뭉쳐져서 보이는 요 단계가 전기.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중간에 쫙 배열되는 단계가 중기예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단계 중기. 자, 그러다가 이제 딱 염색체 방추사가 결합이 됐으면 방추사에 의해서 염색체가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상동 염색체 이런 거 배울 때 지금 염색체가 이렇게 우리 생겼다고 그렸었죠. 요거 하나하나를 따로 염색 분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세포 분열할 때 하나는 요쪽으로, 하나는 요쪽으로 각각의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각각으로 나누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양극으로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말기에는 완전히 분리된 염색체를 볼 수 있고요. 자, 요때는 자, 염색체가 다시 풀리고 핵막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는 동그란 모양이 없었다면 말기 때 이제 제법 동그란 모양이 나타나고 그다음 여기 보면 세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식물 세포에서는 이게 세포판이라는 게 이게 세포를 둘로 나누려면 가운데가 어쨌든 잘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세포판이란 게 생기면서 이게 나중에 세포벽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질 분열이 시작된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세포판이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고요. 동물의 경우에는 바깥에서부터 막이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분열이 되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핵 분열은 끝났고요. 마지막 세포질이 분열되려면 여기 이제 가운데 벽이 생겨야겠죠. 식물 세포는 세포판이 자라서 나눠지고 동물 세포는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세포질이 나눠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완전히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눠진 분열이 마지막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분열되자마자는 처음 모세포일 때보다 크기가 더
작아졌겠죠. 그래서 작은 크기의 딸세포가 생성된 다음에 이제 다시 간기로 넘어가서 점점 세포질도 커지고 복제를 위해서 DNA 복제도 하니까 염색사의 양도 늘어나고 이런 과정을 다시 걸치게 돼요. 그러니까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세포질 분열하면서 다시 간기. 요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밑줄 한 번씩 쳐볼게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자, 양파 뿌리 끝을 관찰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선생님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어디 갔지? 간기. 여기 있다. 자, 간기 동안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인 DNA가 복제되어 체세포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자, 간기를 지나면 이제 세포가 분열되는데, 자, 핵막이 사라지면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 자, 이게 전기. 펜이 두꺼워서 이게 써질까 모르겠네요. 이게 전기. 자, 그 다음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정렬. 자, 요 단계가 중기죠. 자, 그 다음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이동. 이게 후기. 그 다음 완전히 분리되는 게 말기. 요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요. 자, 끝에 보면 세포질 분열 얘기가 나와요. 식물세포, 동물세포에서 이제 모양이 다른데, 자, 식물세포에서는 두 핵 사이에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동물세포에서는 밖에서 안으로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세포질이 나눠진다. 이 차이점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체세포 분열이 언제 일어나냐? 식물 조직의 생장, 그러니까 무언가 키가 커지거나 크기가 커지거나 자라나는 경우, 요거는 뿌리 끝의 모양이네요. 뿌리가 자라나거나 아니면 안 넘어가질까요? 아이고, 나왔다. 아니면 도마뱀 왜 위험한 상황이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간다 하잖아요. 이렇게 잘라낸 꼬리가 다시 나오는, 이렇게 꼬리에 재생되는 경우, 아니면 아메바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동물이죠. 동물이라서 얘네들은 곧 두 개의 세포로 분열되면 다른 개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메바 같은 경우는 번식 그 자체가 체세포 분열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네요. 자, 스스로 점검 문제 볼게요. 자, 1번. 세포가 커지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더 커진다 그랬죠? 부피는 같은 부피를 비교했을 때 8등분한 거를 모두 그 표면적을 더한다면 훨씬 커지는 거니까요. 상대적으로 커짐으로 물질 교환이 원활해진다. 그래서 세포는 크기가 일정하게 이상 커지지 않고 분열을 하게 돼요. 체세포 분열에서 핵이 나누어지는 과정은 염색체 행동에 따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됩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3번 체세포 분열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가 모세포와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짐으로써 생물에게 유리한 점. 자, 모세포가 유전자를 이제 2배로 복제를 해서 만든 다음 똑같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포와 딸세포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가 동일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세포 분열을 한 이후에도 같은 형질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어디가 다쳤는데 다친 부분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새로 난 새 살은 색깔이 다르거나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형질과 다른 형질을 갖고 있는 살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모세포와 같은 딸세포의 유전 형질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점을 유리한 점으로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필기가 조금 많을 수도 있겠네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쓰고 자, 2번째. 지난 시간에 염색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 체세포 분열. 체세포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먼저 세포 분열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쌤 아까 설명했어요. 하나는 체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의 체자가 몸 체자예요. 그래서 몸에 그냥 대부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분열은 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두 번째는 생식세포 분열.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보통의 이제 세포에서,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에서. 그래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 우리는 생장을 하고요. 생식세포 분열을 통해 생식을 하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가 그대로, 딸세포에게, 생식세포 분열은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야 정자난자 남의 생식세포와 만나서 원래 우리가 가진 46개의 염색체가 돼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봅시다. 1번. 자, 맨 처음 나왔던 게 우리 우무덩어리 가지고 실험했었죠. 세포의 크기가 작은 이유에 관련된 실험이었어요. 왜 세포의 크기가 작아야 됐어요? 표면을 통해서 물질 교환을 하니까요. 같은 부피에서 표면적을 넓혀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도록. 선생님, 글씨를 좀 잘 써야 되는데, 일어나도록. 그래서 분열을 합니다. 크기가 계속 커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일어나도록 분열.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체세포 분열 실험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었나? 관찰 실험을 아까 봤었죠. 우리가 실험했던 건 양파의 뿌리끝을 가지고 실험했었죠. 자, 첫 번째 단계가 고정이었어요. 고정 단계. 고정 단계는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대1로 섞인 이런 용액에 담갔었죠. 자, 이거에 하루 정도 담그는 이유는 뭐였죠? 생명 활동을 멈춰서 분열을 중지시키는 역할이었어요. 딱 완전히 그냥 죽이는 거죠. 자, 두 번째 과정은 해리 과정. 해리 과정은 묽은 염산을 썼었고요. 중탕으로 뜨겁게 해서 한 몇 분 정도 담근 다음 중류수로 씻었죠. 자, 이 해리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세포 하나하나가 떨어지도록, 세포가 분리되어서 나중에 한 겹으로 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염색 단계가 있었어요. 염색하는 그 용액은 아세트올세인이라는 염색약을 썼고요. 자, 얘가 염색하는 건 누구였죠? 염색사가 들어있는 핵 또는 염색체를 염색해주는. 염색을 하지 않으면 다 투명하게 보여서 관찰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 염색하고 나면 이제 분리 압착. 분리라는 건 우리 아까 그 해부침으로 막 찢었죠. 해부침으로 찢고 덮개 유리를 덮어서 눌러줬죠. 그 과정이 분리 및 압착 과정이 되겠습니다. 아유, 전화가 오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떤 체세포 분열 과정을 거치는지. 자, 오늘의 본 게임이네요. 체세포 분열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선생님이 세로로 쭉 그림을 그리고 오른쪽에 내용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2번까지 쓰고 밑에가 너무 칸이 조금 남았다 하는 사람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줘도 될 것 같아요. 자,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자, 간기 네모로 먼저 해놓고 그려볼게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마무리, 세포질 분열까지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 화살표가 들어가면 좋겠는데. 자, 세포 안에 자, 핵이 어떤 모양으로 들어가 있냐. 처음에는 간기니까 핵막도 있고 막 풀어져, 염색사로 풀어져 있는 상태였다가 이제 핵 분열을 시작하면서 얘네들이 막 이렇게 벌레처럼 뭉쳐지죠. 요런 단계. 그러다가 얘네들이 일렬로 가운데 쭉 서죠. 요런 단계. 그 다음 얘네들이 한쪽으로 이제 막 끌려가기 시작해요. 끌려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말기 때는 이게 완전히 두 개의 핵으로 나눠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포질 분열할 때는 완전 핵은 둘로 나눠졌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렇게 판이 자라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림에 잘 안 나타났는데 이게 전기 때 이렇게 염색체들 끌고 가는 방추사라고 불렀죠? 방추사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는 거예요. 염색체에 결합해서 이제 얘네들을 끌고 가죠. 이런 식으로. 자, 얘가 간기, 간기, 그죠? 그 다음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그래서 요 네 단계가 우리가 핵이 분열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요 마지막 이제 세포판이 자라나는 단계까지는 여기는 세포질 분열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간기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간기에 일어나는 일은 자, 먼저 핵막이 그대로 있죠. 핵막이 아직 있고, 그 다음 염색체는 아직 없고 염색사 상태로 염색이 되어 있죠. 풀어져 있죠. 자,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건 유전물질, DNA가 유전물질이라 그랬죠. DNA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전기 때, 자, 이때 이제 핵막이 없어져요. 그리고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고요. 그리고 전기 때 이제 방추사가 나와서 이제 염색체들을 연결하려고 하죠. 자, 그 다음 중기 때는 이제 이거 그대로예요. 핵막도 없고 염색체도 그대로 있고 방추사도 있지만 이때 일어나는 일은 염색체들이 중앙에 세포 중앙에 배열되게 되죠. 양쪽으로 끌려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염색 분체가 양쪽 끝으로 양극으로 이동하게 돼요. 후기에. 자, 그리고 이제 말기가 되면 완전히 이동이 끝났으니까 자, 얘가 이제 핵막이 다시 생겼고요. 그 다음 염색체는 다시 염색사로 풀어지고요. 그리고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판이 생깁니다. 이제 세포판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질 분열 시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판이라는 게 가운데서 생기고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막이 우리 책에서 뭐라 그랬죠? 함입된다 그랬죠. 세포막이 함입되면서 이렇게 쫄라지듯이 함입되면서 이제 세포질이 분열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식물 세포의 모습. 그다음 동물의 경우를 하나 그려볼게요. 동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오면서 세포질이 여기 핵은 그대로 있고요.
염색사가 풀어진 핵이 그대로 있고 동물의 경우에는 이런 모습으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너무 내용도 많고 조금 어려웠죠.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생식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하고 선생님이 시험 문제도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시험 준비할 때라도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